그럼 지금부터 제78차 민주당 원내대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 그리고 농해수위 연수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 통합신당 창당은 지난 대선 이래 국민이 열망해왔던 화두 중에 하나인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복원하는 정치 쇄신과 민생 회복의 가장 강력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는 배제와 갈등이 아닌 통합과 단결이며 민생, 민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이며 무엇보다 민생 제일주의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됨으로 좌절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통합의 정치로 절망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새정치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새정치를 향한 야권의 새 출발이 아무리 부럽게 일어서니 새누리당의 저주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정 보도를 촉구합니다. 특히 일부 종편의 극단적인 편파 왜곡에 경악합니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선언 이후 일방적인 패널 구성과 편파 왜곡이 오늘까지 계속된다면 결코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과 장애에도 반드시 돌파해서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를 이루고 약속 파기 정권을 심판하는 약속 실천의 정치,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닙니다.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 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도 그랬고 또 검찰이 자체 감정한 결과도 분명한데 중국 정부에게 무슨 사법공조를 하고 또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법부에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시간 끌기로 또는 지방선거로 관심을 돌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며 또 덮어질 일도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회피할 길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진실규명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철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던 의료계 집단유신 사태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의사협회가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정부의 원격 진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이 7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국가적 의무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책임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휴진 결정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기에 앞서서 반성하고 휴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잘못된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근본적으로 접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정책위의장 보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신당 창당의 핵심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제 폐지를 지키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고 그 사이 국민들은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와 끝없이 폭등하는 전월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며 국회를 정쟁의 회오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초공천제 폐지는 하지도 않은 사과로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국민 기만 거짓 약속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요구하고 또 지금의 창당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당은 국민과의 신뢰를 하늘같이 여기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국민과의 약속, 새로운 야당이 모두 지켜낼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하고도 예산 핑계로 내팽개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의무 전환 대상자만 정규직 대책을 수립했을 뿐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예 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예산 소요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막상 전환해보니 실제 부담은 가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2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경우 시설 경비 및 기타 업무 소요 예산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39%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도 지키는 약속을, 더구나 스스로 한 약속을 중앙정부가 예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노웅래 사무총장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여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천과 즉각적인 동참을 거듭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금가 옥조이자 전가의 보도인 통일 대강론, 그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총면적의 3만 분의 1순인 여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과 함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약속 파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서구로 공천 대박을 외치며 어부지리의 단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컨대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대박은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무공천 약속 파기를 가리기 위해 막말 공세를 펼치는 것은 대박과 거리가 먼니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약속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하 꽁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태도 역시 쿨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무공천 약속을 지키자는 여권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왜 대답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은 정말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고 새누리당이 보증까지 선 약속을 침묵과 막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여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이라도 실천하고 동참할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새누리당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야권 통합에 대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장명 노름에다 보수절 준용 색깔론까지 금도를 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 통합의 단초를 제거한 것은 바로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 약속 파기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저급한 행태에 황당할 뿐입니다. 또한 야권 통합의 긍정적인 여론조사를 볼 때 통합과 약속 실천의 정치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분열과 배신의 정치, 종북 장사의 좌파는 그만뒀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쫓아 조용히 기초공천제 폐지대회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과거 소위 삼김시대의 제왕적 총재 시절 만도 못한 종박 사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밥 먹듯이 외치던 박 대통령이 공약 사기, 약속 파기를 서슴없이 자행해도 입도 뻥끗 못하는 종박 정당이 된 것입니다. 민본 정치, 국회 선진화를 외치던 새누리당 개혁파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종박 연대의 격벌지역에 안주하고 있음이 부끄럽습니다. 가치와 노선이 비슷한 정당이나 정파의 선거 연합과 정청연대 그리고 합당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정치 경험이 짧은 새누리당의 초재선들은 그렇다 쳐도 중진들이라면 야권 통합의 저주를 퍼붓기 앞서 스스로 걸어온 길부터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대탕평운을 하며 국민 대통합을 말하던 박근혜 정부가 거꾸로 대편향인사로 국민 대분열을 온전 유지 강화하고 있고 집권 여당이 당리 당략에 따라 정치개혁을 발목 잡고 선거 전략에 따라 야권 분열을 획책하는 비정상적 구태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새누리당은 국민 배신 정당이며 국민을 이념, 지역, 계층으로 끊임없이 분열시키고자 하는 국민 분열 정당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 신뢰 정당, 작은 차이를 넘어 민생 중심 정치 혁신의 국민 통합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스탠드 스틸 정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6월까지 개방 여부를 농민들 의견 수렴도 없이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 유지를 위한 WTO 사무국과의 사전 협상 등 최선의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이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채 6월 중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신정치 못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환태평양
12개국과 FTA 협상을 한 것으로 쌀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회담을 통해서 쌀, 보리 등 5개 품목을 저율 관세, 무관세로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치는 이 저율 관세를 통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TPP를 가입할 경우 일본과 같은 저율 관세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미 FTA, 한중 FTA에서 일관되게 쌀 많은 양어 제의를 해왔던 협상 전략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맺은 쌀 관세와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은 쌀 협상을 원하는 나라와 모두 관세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쌀 관세와 조건을 무조건 풀어놓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WTO 회원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분석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 다음은 백운기 원내부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주의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제 아침 벌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해상 발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추시며 해상 사격편에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 항행 정보나 항공 정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군은 한국 정부가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단거리 사격을 할 때도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훈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항공경보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기구를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해상 탄착지점을 비행하거나 항행할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도 2012년 4월 14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을하 3호를 발사할 때 똑같은 절차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발사한 미사일이 민간 항공기나 선박에 맞았다면 북한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정하는 규범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전 세계에 공언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과적 상봉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 기운이 깃들 준비를 하는 지금 미사일 도발은 남북관계를 다시 냉각시킬 뿐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없어요. 옷이 없어서 옷을 입혀드려야 돼요. 옷을 입혀드려야지 되는데 새누리당은 이 옷을 반드시 박근혜 양국점에 가서 자기들의 디자인으로 옷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아주 국민들 마음에 맞지 않아요. 20만 원 주기로 약속해놓고 10만 원까지 깎아서 주겠다는 거니까 국민들은 별로 입고 싶어 하지도 않는 양복을 꼭 자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니까 가공하고 옷 짓고 하는데 7월 달까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양복을 이미 입고 있어요. 기초노령정부법은 현재 시행 중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법 한 조항만 5% 주는 걸 10%로 하면 그게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지갑에다가
10만 원씩 주던 거를 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무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국민들도 다 좋아해요. 노인들도 좋아하고 젊은 세대도 좋아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이 자명하죠?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법을 써서 돈을 주자는 거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7월 달에 민주당의 말만 들으면 7월 달에 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양복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자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니까 7월 달까지 못 주게 됐어요. 아마 새누리당이 계속 이 옹고집을 부린다면 7월 달에 못 드리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예, 기존의 노력